안녕하세요. 이번 추천 도서의 장르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한 5권의 책 추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나무의 말이 좋아서. 오늘도 나는 숲으로 갑니다. 나무의 말이 좋아서. 오늘도 나는 숲으로 갑니다는 숲과 나무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역사적, 철학적, 생태학적, 문학적 관점에서 담아낸 포레스트 에세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자연의 오랜 지혜가 살아있는 숲과 나무의 철학을 전합니다. 무채색 단조를 벗고 살갗을 트며 꽃을 피우는 봄,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잎사귀로 하늘을 채우는 여름, 단풍으로 이별을 알리고 열매로 미래를 알리는 가을, 배려와 존중으로 가지를 뻗어 숲을 사랑장으로 만드는 겨울까지 공존과 나눔, 포용 등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존재로서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온 나무를 통해 뻗은 사이의 가지를 사계절 12달의 변화로 풀어냈습니다. 다양한 시와 노래로 버무린 문학적 감성, 특유의 관찰력과 풍부한 자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이 더해진 우리 숲 안에서 이제 나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떠나는 경이로운 숲 세계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봄이 왔다. 꽃이 먼저 필까? 잎이 먼저 나올까? 생강나무도 산수유도 꽃이 먼저 나와 한바탕 잔치를 벌인 다음에야 잎이 나온다. 왜 꽃을 먼저 피울까? 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제 살갗을 찢는 고통이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꽃을 피운다. 나무에게는 꽃이 바로 짝을 만나는 생식기관이요. 그 속에 온갖 지혜를 다 모은 자손 번식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른 봄 잎을 먼저 내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해보자. 겨울에 먹거리에 시달리던 초식동물들의 공격에 나만 하지 못했겠지. 그러다가 에너지는 고갈되고 결정적으로 꽃을 피우지 못해 더 이상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택한 나무들은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진화라는 시간 열차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다. 꽃부터 피워 유전자를 계승시키고 그 다음에 몸집도 키우고 멋도 부린다. 나무도 생각하면서 산다. 둘,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해한 대상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나의 식물 친구들을 향해 쓴 글이에요. 나는 이제껏 이렇게 이타적인 존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는 식물 애호가 이미랑이 식물을 가꾸면서 삶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 순간들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초보 가드너 시절부터 현재까지 성실히 써내려온 성장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29편의 글은 식물의 존재로부터 찾은 삶의 위로, 사나운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의 공유입니다. 나는 삶이 어렵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나 망설이고 신발 신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묻고 대답을 찾지 못해 울다가 잠에 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장미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색, 동백과 라넌큘러스는 죽어버렸지만 아직 내 정원에는 수많은 식물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오늘날의 세계 지도가 모두 후추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식물이 세계사를 바꿨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인류가 수렵, 채집에 의존해 살아가던 시절 우연히 발견한 돌연변이 밀씨앗. 그 작은 한 토리 농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생존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부와 권력, 빈부격차와 계급을 만들어냈기도 했죠. 문명을 태동시켰고 국가 생성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표면상 움직이지 않는 식물이 열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추동하며 만들어낸 인류의 역사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뛰어난 통찰을 얻게 될 거예요.
감자는 잎에도 독이 들어있다. 16세기 유럽에 감자가 전파된 후 이 작물을 먹고 중독되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감자는 독성식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여기에 더해 울퉁불퉁한 겉모양 탓에 감자를 먹으면 한센병에 걸린다는 황당한 미신이 펴지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자는 성서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식물이었다. 성서에서 하느님은 씨앗으로 번성하는 식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감자는 씨앗이 아닌 덩이 줄기로 번식한다. 그렇다 보니 뿌리 줄기로 번식하는 감자가 유럽인에게 기이한 식물로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서양인들은 흔히 성서가 언급하지 않는 식물을 사악한 존재로 여겼거리고 피했다. 그런 이유로 감자는 결국 한동안 악마의 식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한때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재판 등 종교재판이 성행했다. 한데 이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정에 악마의 식물로 낙인 찍힌 감자가 서는 날이 찾아왔다. 재판정은 감자의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마녀로 몰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형이 형벌로 내려졌다. 세상의 모든 생물이 암수의 조화로 자손을 남기는데 감자는 덩이줄기만으로 번식한다는 점이 유죄의 근거였다. 이런 번식 방법이 성적으로 매우 불순하다고 본 것이었다. 아무튼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감자에서 침샘을 자극할 만큼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솔솔 풍겼을 텐데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군침 도는 냄새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넷. 지구 끝에 온실. 이번에는 김초엽 작가의 첫 장편 소설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이야기 지구 끝에 온실입니다. 이미 폭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며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김초엽 작가는 더스트로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첫 장편 소설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플랫폼 연재를 통해 발표한 이야기를 반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정하면서 한층 더 무르익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영은 그렇게 느리고 꾸물거리는 것들이 멀리 퍼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천천히 잠식하지만 강력한 것들,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정원을 다 뒤덮어버리는 식물처럼 그런 생물들에는 무시무시한 힘과 놀라운 생명력이, 기묘한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영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좋아요. 딱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쩌면 당신이 말한 정원의 주인은 제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답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답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요. 그곳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실험을 해야 해. 내가 가르쳐 준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해온 것들을 기억해.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곳 전부가 이 숲이고 온실인 거야. 도만이 아니라 바깥을 바꾸는 거야. 최대한 멀리 가서 또 다른 프림 빌리지를 만들어. 알겠지? 어떤 기묘하고 아름다운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의 근거를 끈질기게 쫓아가 보는 것 역시 하나의 유효한 과학적 방법론일지 모른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은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가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놀라운 진실을 그 길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섯. 식물은 어떻게 작물이 되었나? 게놈으로 밝혀낸 먹거리의 비밀. 벼, 보리, 밀, 옥수수, 고구마 등의 식량부터 인삼, 커피, 카카오까지. 이 책에서는 작물들의 게놈을 해독하여 얻게 된 작물화의 역사를 그려봅니다. 고고학 유물에서 발견된 곡식의 나달, 옥수수 속대, 야생에서 발견한 작물의 원형 등의 게놈 샘플들은 이들 작물의 과거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 그려진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작물들은 과거와는 무척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나 변화하게 되었고 또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게놈을 해독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량 작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 즉 칼로리를 공급하는 게 주목적인 작물이다. 밥과 빵, 국수 같은 주식의 재료를 생산하는 벼와 밀은 각각 인류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20%를 공급한다. 옥수수가 주식인 곳도 많다. 이들 세 작물은 모두 볕과 식물로 씨앗을 먹는다. 따라서 이들을 곡물이라고 부른다. 식물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한 5권의 추천 도서 어떠셨나요? 읽고 싶은 책이 생겼다면 어서 중앙도서관으로 오세요.